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고엔스톱에서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일이랑 시간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목요일마다 고엔스톱 함께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단지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시장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날짜와 어떤 선까지는 몇 포인트까지는 맞출 수는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왜 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만히 가능하겠다. 아니면 지금 참아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장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TV만 틀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채권 금리와 관련된 시장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연준일 텐데 가장 핫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분이거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좀 맞추는 부분인데 자 일단 금리가 현재 장기 채권이 1.5%에 근접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평균 배당률이 1.4%거든요. 1.4%를 넘는 어떤 금리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을 하면서 장기금리 채권의 어떤 조정을 좀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은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착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2% 아래의 인플레이션 갖고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중소형주 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은 사실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 시장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언급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톱 오늘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들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에는 철강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스코가 아닐까 싶고요. 그 밑에는 히토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신약 임상인데 반해 4위에는 임상 실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임상 3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이 있었고요. 5위는 전기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6위는 은행주 자리하고 있고요. 또 수소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탄소섬유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는 엔터주, 9위는 정치 테마주가 오늘도 핫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는 늘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이슈가 오늘 9위를 차지하게 한 게 아닐까 싶고요. 10위는 교육주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열어볼게요. 네, 단연 포스코 그룹주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 3위는 셀리버리입니다. 3.54% 상승하면서 주목받았고요. 일양약품 오늘 임상 실패로 인해서 하한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온시스템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지만 종가는 1%대 밀리면서 마무리했고요. 제주은행이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인수설에 이어서 넥슨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오늘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8%대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니뮤직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수혜를 받았고요. 서연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서연 외에도 또 덕성도 상한가 안착했고요. 애니능률이 또 윤석열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포스코입니다. 2018년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당시에 추산했던 양보다 6배 많다고 추정되면서 무려 현재 시세로 따지면 35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일단 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 고의 의견을 선택한 부분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어떤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화와 관련된 부분은 일도 감안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고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고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좀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회, 그 다음에 DICC의 실적 개선. 두 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열릴 양회에서 중국이 뭐 긴축이다 아니면 경기 부양이다 얘기가 굉장히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 경기 부양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 쪽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섹터가 건설, 자동차, 조선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철강 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그 건축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건축 경기와 철강서, 그 다음에 철강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연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어떤 건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양을 좀 더 시장에 부각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포스코의 실적은 뭐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거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DICC, 그러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의 어떤 그 실적 개선세인데요. 인프라코어의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른 말로는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 좋아지면은 철강제 가격 올라간다, 포스코의 실적 좋아진다. 요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어제 나온 그 리튬과 관련된 부분은 포스코 입장에서 뭐 크게 주가를 움직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부분의 어떤 재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드리면은 철강의 가격은 중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연관이 깊다. DICC, 차이나, 두산인프라, 차이나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코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앞으로 실적면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그 옆에 위치한 제주은행입니다. 이전에 네이버 인수설로 주목받았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고, 이번에도 넥슨 인수설이 돌면서 주목받았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저는 이제 제주은행의 의견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주주분들은 뭐 네이버에 의해서 넥슨이 제주은행을 뭐 인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뭐 금리 인상 기대감과 관련돼서 은행주들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로 하시는 수익률까지 도달하기에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주은행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뭐 테마성으로 올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테마의 어떤 불확실성이 꺼진다라고 하면 제주은행도 뭐 기존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어떤 금리 인상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좀 제자리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제가 앞서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라고 했는데도 오른 것은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뭐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테크 기업들이 핀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제주은행 뭐 신한금융지주가 7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물밑 작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확실한 것에 승부를 걸지 말자. 그리고 오를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잘 좀 판단하셔서 좀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스탑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래일은 스탑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까 매니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은행주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올해 은행주, 증권주 전망이 어떨까요? 사실 뭐 증권주가 시장의 방향성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뭐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브로커리지 부분 때문에 이익단이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시장이 지금 뭐
뭐 3,500, 4,000 이렇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종목에 대한 승부를 좀 걸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증권주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증권주 자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증권주가 우리는 어떤 기업을 살 때 이거 무슨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어, 어디에서 수주를 할 수 있어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런 개별 모멘텀이 있을 수가 없는 어떤 섹터가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증권주를 사실 분들은 차라리 뭐 지수 레버리지를 사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자체가 개별 모멘텀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주력 사업 부분인 타이어 보강제 실적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효성 첨단 소재 제 의견 이제 고로 일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 시장에는 같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로 의견이 좀 바뀌는 속담이 있죠.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속담이 있는 반면에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는 이제 격언이 있는데, 지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 물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스판덱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깅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어닝을 보면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가 높으면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버리면 그거에 부합하면은 그냥 다행인 거고, 높은 예상치보다 약간만 좀 하회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실적이지만 시장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기 마련인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컨센서스를 제시를 했는데도 그걸 뛰어넘는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 힘들다. 정리를 하면 효성 첨단 소재, 뭐 탄소 섬유, 그다음에 타이어, 그다음에 스판덱스, 레깅스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콜라보로 어떤 주가 흐름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상승 마무리 국면에서 2차 상승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주력 사업 부문들의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차 상승의 초입구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최근 핫한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1위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에 VR과 AR 콘텐츠를 수출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또 지니뮤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지니뮤직 고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니뮤직 선택한 이유는 사실 어떤 테마주를 봤을 때, 물론 지니뮤직 자체의 탄력도 있긴 합니다만 테마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장주다, 뭐 1등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등, 3등으로 가는 어떤 그 관련주들은 대장주가 꺾이면 더 많이 꺾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에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AR, VR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쓰이기 때문에. 근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당장은 오늘 나온 뉴스들이 당장은 어떤 실적인 부분에 적용되기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머지않은 시점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테마주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좋고 실적 좋고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테마주들은 좀 약간 죽기 마련인데, 물론 뭐 선익이나 지니뮤직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세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선익 시스템의 흐름 보면 뭐 시세가 꺾였다, 시세를 마감했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약간 조금 뭐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하루 이틀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니뮤직도 새로 발굴됐긴 했지만 뭐 선익 시스템이 상승 흐름을 이뤄간다라고 하면은 지니뮤직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걸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어떤 오늘 많이 올랐고 윗꼬리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가시는 구간이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좀 약간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9위를 차지한 서현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치계 진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그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가치를 논할 수도 없고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주식을 실질적으로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말에 입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에 하나라도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 후폭풍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 본인의 뜻이 어떤지 우리 시장 투자자들 알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 뭐 잘만 잡으면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본인한테 굉장히 계좌에 큰 도움보다는 좀 약간 좀 짭짤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치 테마주들 예전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죠. 안 한다라는 한마디로 정말로 굉장히 큰 폭의 큰 하락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거치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상한가로 대우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가 악재가 한번 돌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도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의견 어떻게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과 제주은행, 애니, 능률은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들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베스트 종목 일양약품으로 좀 정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약간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역발상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일양약품을 좀 골랐는데 맛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곤란한 종목군들이 있죠. 우리가 뭐 신라젠이라든가 HLB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군들, 헬릭스미스죠. 종목군들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제한된 종목군들이 임상에서 잘못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갖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 혹은 아픔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일양약품이 지금 오늘 코로나19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하한가를 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양약품이 지금 주가가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로서 거의 다 꺼졌죠.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뭐 코로나 전 가격대보다 높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양약품은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뽑아주는 회사로서 다른 파이프라인에 기대감도 좀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으로 한미약품이 이러한 식의 임상 실패에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 일양약품은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거품이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황에서 딱 내일서부터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하한가를 장 마감에 들어가면서 저는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거품을 이제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다른 쪽에 어떤 모멘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른 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은 그렇게 좀 크지 않다. 좀 역발상으로 저는 일양약품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깊은 하락폭이 오히려 코로나19 거품을 다 제거하게 된 계기가 될 것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일단 일양약품 가격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내일서부터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일양약품의 기존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6만 원,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3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일요일 공개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요일 7시에 매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준비를 안 하고 대충 차트만 띄워서 하는 공개 방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 그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 7시에 계속적으로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후 7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